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뛰는 이 시점에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철규 의원의 아들 대마 문제, 마약 문제가 불거졌고 그다음에 장제원 전 의원의 이 성폭력 문제, 이 피소당한 이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뭐 건진법사 뭐 수사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시점이 공교롭게 맞아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뜨니까 친윤 이른바 실세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의혹들이 불거진 겁니까? 어떻게 봐야 그거는 됩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흔히 최근에 예. 친윤 핵심 세력들에 대한 이런저런 수사가 개시되니까 네. 뭐 드디어 검찰 캐비넷이 열린 거냐 그런 이렇게 얘기를 많이 생각하는 하시더라고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장제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오래 전 일입니다만 최근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고소인을 누가 설득해서 고소를 하도록 하지 않는 한그 무슨 캐비넷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모르겠습니다. 막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왜 이제 와서 고소장을 내게 됐느냐? 뭐 그 이유에 있어서 다른 제3자가 개입했다고 하면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드러나 본 거는 없고 이철규 의원의 아들은 오히려 그게 어떻게 취재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경찰이죠. 경찰에서 이 경우에 경찰이 대단히 잘못했어요. 근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안 보여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도 네. 전혀 뭐 몰라 수사를 안 했잖아요. 예. 몰랐다고 하는데. 예. 마약 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수사가 신속한 게 중요하지만 마약은 네. 우리가 마약 사범을 잡으면 뭐 자백 여부와 상관없이 모발이나 뭐 이런 거를 감정을 하죠. 그렇겠죠. 근데 예. 사람이 머리카락이요. 네. 한 달에 대략 1cm에서 1.5cm 정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시간을 끌면 적어도 3cm 내외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머리를 짧게 한두 번만 깎아버려도 검출이 안 돼요, 이게. 마약 성분이. 네. 근데 이게 지금 10월 29일인데 물론 그 사건은 미수에 마약을 못 찾았다고는 합니다만 마약 사범은 이게 중독성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그 전에 전후로 해서 예. 마약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신병을 확보해서 바로 감정을 했다고 하면 네.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도 있었는데 시간을 질질질 끌고 뭐 머리 깎고 뭐 채모 뽑고 이러면 지금 와서 검출하면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경찰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근데 원래는 수사를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데 결국엔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니까 네. 부랴부랴 53일 만에 인적 상황을 확인해 놓고도 수사를 안 하다가 소환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 근데 예. 그 언론사가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약간 그 재밌는 지점이 될 수는 있겠죠. 뭐 경찰 내부에서 특히 뭐 사실 이철규 의원이 경찰을 향한 압박을 그동안 보여왔지 않습니까? 뭐 찾아가서 뭐 막 뭐라고 했는데 그 차원에서 경찰 내부에서 흘러나왔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나 아니면 내부에서 나오도록 누가 좀 유도를 했나?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거 좀 봐야 되겠고 경찰인지 검찰인지도 뭐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좀 이상한 부분이다. 사실은 마약 수사에 대해서 이제 엄벌하겠다. 마약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게 바로 윤석열 정권인데 말로만을 했다는 게 뭐 드러나는 것이고. 지난번에 어마어마한 네. 마약 밀수 사범을 잡고도 그 수사 방해했잖아요. 맞아요.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네, 수사하려고 했는데 그거 막았잖아요. 막았죠. 그 부분.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또 이제 특검을 통해서 상설 특검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들여다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이철규 부분은 그렇지만 장제원 의원은 또 이제 봐야 된다. 전 의원은 봐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게 JTBC 단독 보도로 이제 나왔고 그 피해자 A 씨의 얘기가 많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은
문자까지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문자까지 보도가 됐는데 뭐 여러 얘기예요. 뭐 이렇게 가면 뭐 어떡하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 예. 그런 게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거 앞뒤 정황이 잘린 문자다. 성폭력 증거가 될 수 없다. 분노스럽고 뭐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변호인 쪽에서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수사해 보신 입장에서 문자 이제 메시지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다 피해자 쪽에서 이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자 내용이 중요하고 뭐 앞뒤 다 음.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지금 고소한 죄명이 준강간치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중강간치상 예. 이게 어떤 그러니까 혐의죠? 준강간이라는 건 뭐냐면 네,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했을 때 네, 이게 법전에 옛날식 표현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법 그대로 보면은 예. 네, 항거 불능 상태라는 건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술에 만취해서 정신을 잃었거나 이랬을 때 네, 그 상태를 이용해서 그 간음을 했을 때가 준강간이 되는 것이고 네, 정신이 있어서 저항할 수 있는 상태인데 심으로 제압해서 했으면 이제 그건 강간이 되는 것이죠. 뒤에 따라붙는 치상은 치상. 그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아. 때가 이제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쭉 보면 네, 준강간 치상 혐의는 예를 들어서 뭐 약물이나 네. 술 같은 걸 이용해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를 이용해서 간음을 했을 때가 준강간. 그로 인해서 또 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준강간 치상 혐의인데 장제원 전 의원의 지금 반응 우선 탈당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뭐 일부만 알려졌겠습니다만 일단 뭐랄까요? 그 하여튼 들어가서 네, 어떤 그 행위가 있었던 거는 맞아 보여요. 근데 쟁점은 거기가 의사 합치가 있었느냐 네. 아니면 뭐 진짜 고소인이 예, 정말 예, 그 술에 주장대로. 만취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느냐 그게 가장 쟁점일 것이고 결국엔 그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겠죠. 그 부분이 핵심이다. 일단은 이제 피해자 쪽에서는 뭐 이제 돈 얘기도 나오고 2천만 원 뭐 이 얘기 합의금 쪽으로 뭐 내서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역에서 권력이 센 장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사실 말하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자괴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했다 이런 입장을 맨 처음에 내놨습니다. 뭐 의원실에서 같이 뭐 일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장제원 의원 쪽에서 뭐 하면서 뭐 일단은 이 앞뒤 정황이 잘린 문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법적으로 가리 수사 과정에서 내용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 장제원 전 의원도 그렇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악재죠. 다만 이제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 그 불출마를 했고 네. 불출마를 거의 강요 받았던 거로 보입니다만 뭐 산악회 네. 모임도 가고 이거 뭐 사실은 자신의 이제 시위 쪽으로 그런 네. 모습도 보이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못 나왔죠. 뭐 안 그렇게 나왔죠. 예. 하지만 이제 가장 최근에는 권력의 핵심에서는 약간 좀 비껴나 있었단 그랬었죠. 말이죠. 예.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음.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당내 역학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이철규 의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찐윤들이 네. 지금도 그 활동을 하면서 음. 일종의 몰려다니고 있거든요. 네. 몰려다니면서 전형적으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권보다는 당권에 관심 있는 성향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조기 대선 이후에 네.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뭐 이런저런 물론 이거는 본인에 대한 사건은 아니고 아들과 관련된 사건입니다만 네. 뭐 본인에 대한 사건이 없을까요? 근데 앞으로 뭐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뭐가 나올지 이것도. 모르겠죠. 네. 그런 게 실제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네. 당내 역학관계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철규, 장제원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특히 이제 이철규 아들 문제 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찐윤을 향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 게 좀 주목이 된다. 당권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 자, 뭐 이철규 의원은 자식 일에 대해서 송구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치하겠다.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좀 믿기 어렵죠. 아예 몰랐을 거다라는 얘기를 믿기 어렵다. 이철규 의원이 네. 치안 정감 출신이잖아요. 경찰의 2인자 그렇죠. 하여튼 그 경찰청장 말고는 제일 높은 계급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제 권력 실세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음흠. 경찰의 고위 간부나 뭐 중간 간부가 됐던 음흠. 이철규 의원한테 승진 청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지. 기본적으로 보면 인사철 때 가장 네. 인사 로비가 많이 들어오고 가장 센 데가 사실은 경찰입니다. 그래요. 근데 찐윤이니까 권력의 핵심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적어도 그 아들 네. 뭐 이준땡에 대한 인적 확인이 된 이후에 예.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경찰에. 글쎄요, 저는 그건 못 믿겠는데요. 그래요. 네. 못 믿겠다. 김용남 전 의원은 못 믿을 말이라는 겁니다. 자, 경찰은 뭐 보강 수사 등으로 시일이 뭐 걸린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사람을 일단 잡아와야 뭐 보강 수사를 하는 거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요. 자,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뭐 지켜봐야겠고, 뭐 앞으로 수사 상황 또 더 어떤 의혹들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경찰 얘기를 해봤고 검찰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명태균 수사 중앙지검, 뭐 대구지검에서도 하고 있고 창원지검에서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하고 있는 모습, 일단은 중앙지검 넘어간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평가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북이 수사죠. 거북이 수사다. 너무 느려요. 아니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도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렇죠. 그것만 보더라도. 네. 그리고 중앙지검으로 넘어와서 이제 수사를 해? 그러면 창원지검에서는 여태 수사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마치 중앙지검이 뭐 처음 하는 수사처럼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네. 게 거북이 수사, 이해할 수 없는 수사다. 명태균 이 게이트가 이렇게 조금씩 뭐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은 보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USB도 조선일보 기자한테 줬던 게 이게 뭐 나와가지고 보도가, 육성도 이제 보도가 되고, 김건희 육성도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명태균 건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수사 결과는 아직 못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은 오히려 오세훈 홍준표가 대선에 나오게 되면 수사가 또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대선주자들 이거 정치적 중립 때문에 검찰이 수사 지금 못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 수사를 빨리 서두르고 중간에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 결과를 그때까지 이루어진 거는 네. 국민께 알려드려야 사실은 그래야 명태균 씨 입에 의존하는 네. 수사 내지는 언론 보도를 오히려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명태균 씨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본인이 판을 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선 판을. 네. 아니 그 명태균 씨는 누가 봐도 뿌럴 건데, 그리고 깨끗한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예, 예. 그거 옳지 않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수사 증거에 의해서 빨리빨리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빨리 발표를 해야지. 뭉개고 있으니까 명태균 씨가 네.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 통해서 누구 찍어서 얘기하고, 며칠 있다 또 누구 찍어서 얘기하고, 이러면 대선판을 그 사람이 짜게 놔두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말고도 분명히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수사를 빨리 해서 다 밝혀야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태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걸 휘둘리게 않게 만드는 거 검찰이 사실은 수사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가는 거 그 방법도 있겠고 특검을 받으면 사실은 억울한 게 다 풀릴 텐데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의혹을 털고 가려면 네. 사실은 특검이 뭐 수사 역량이 월등해서라기보단 어쨌든 특검은 수사팀이 네. 이른바 잡새꾼이 되잖아요. 그렇죠. 혼합 다 들어와서 할 수 있으니까. 검찰에서도 파견받고 예. 경찰에서도 파견받고 뭐 다른 부서에 파견받고 음. 또 제야 법조인이나 뭐 그 과거에 했던 사람도 들어가서 이렇게 잡새꾼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감은 좀 좋지 않은데 잡새꾼이 왜요? 잡이 들어갔어. 네, 뭐 어쨌든. 연합군 뭐 이렇게 연합군? 예, 연합군으로 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막 이거는 덮자 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네. 서로 견제하고 그러니까요. 서로 뭐 눈치 보면서 이제 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신뢰도가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을 털고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아, 그렇네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를 쭉 놓고 보면 홍준표 아들이 뭐 명태균한테 연락해가지고 김건희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주고 받았다는 거니까 홍준표 쪽과 정말 가까웠다. 홍준표 그리고 도와준 사람들이 뭐 돈도 줬다는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 홍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법적으로 딱 수사를 들어갔을 때 이거는 진짜 홍준표 시장과 관련이 없었겠네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건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되고 어, 웬만해 갖고는 아들이 정치인의 아들이 음, 그 사람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시키지 않는 한 아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가 지금 플레이어인데 아들이 플레이어도 아닌데 플레이어 모르게 접근해서 얘기를 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아들이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출마하는 게 아닌데 차기 그 아들이 노렸나? 왜 선거 뿌렸고하고 연락을 주고받냐고. 그렇네. 네. 어떻게 해서인지 뭔가 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부자간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아들 간에 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보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네. 거.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늘이 없다. 그러니까 뭐 홍준표 시장은 계속 연일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뭐 검찰 뭐 특검 해보려면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홍준표 시장이 박수영 의원을 찾아갔나 봐요. 네. 박수영을 찾아갔나 봐요. 그렇죠? 오늘 찾아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제 갔던 거 아니에요? 어제 갔나요? 어제 갔나요? 예, 어제 가서 박수영 의원 만나가지고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난 아무런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으니까 특검을 해도 좋고 중앙지검이 정부 달려들어서 한번 해보라. 수만 건이 황금폰에 나왔다는데 전현직 정치인 140명이 관련돼 있다는데 나는 내 전화번호 하나를 있는지 내 카톡이 다 한 줄 있는지 다 까봐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니 그건 뭐 대법원 네. 확정되기 직전까지도 나는 뭐 죄 없다고 다들 그러는 거니까.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는 관련 없다 기자들한테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해봐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